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범재원입니다. 저의 간단한 양력은 이와 같습니다. 노년기 여성 장애인분들을 외래 진료실에서 많이 뵙는데요. 장애를 갖고도 보다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힘쓰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노년기 여성 장애인분들에게 많은 고통을 줄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근감소와 관절 척추 통증, 그리고 관절 구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언뜻 생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주면서 결국 건강 수명도 낮추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중요한 병은 근감소증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편하게 누워 계시는 장애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장애가 없는 분들도 젊을 때에는 괜찮았는데 노년기가 되면 근감소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근감소증이 어떤 질병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감소증은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보행 속도와 같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서 낙상과 골절, 사망 위험이 높아집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노화가 오니까 근감소가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질병분류에 근감소증 질병 코드가 생겼고 우리나라에서도 근감소증 진단명이 내년부터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골다공증과도 동반이 잘 되고 당뇨병이 있을 때에도 근감소증이 잘 생깁니다. 이러한 근감소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잘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꾸준한 근력 운동과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영상에서 근력 운동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영양 섭취가 꼭 병행되어야 합니다. 콩팥병이 심하지 않으시다면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를 씹어 삼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콩이나 두부, 우유, 생선 같은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관절, 척추 통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증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어서 그냥 포기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팔, 다리에 뻣뻣한 경직이 있을 때에는 통증이 더 심해지고 통증 때문에 경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먹는 약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고칠 수 없다면 그냥 참고 지내야 할까요? 그런데 통증으로 고통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만성 통증과 우울감의 악순환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부작용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약을 드시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호전되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증의 원인이 뇌병변이나 척수, 말초신경병 때문에 생기는 신경통인지 또는 관절이나 힘줄, 근육에서 오는 근골격계 통증인지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증의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고개를 숙인 자세로 오래 일한 후에 어깨 근육에 담이 결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근막통 증후군이 아닌가 싶어 근육을 풀어주는 침 주사도 여러 번 맞아봤지만 그 효과가 오래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히 여쭤보면 뒷목도 아프고 팔도 가끔 저리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과연 어깨 근육만 주사로 잘 풀어주면 되는 것일까요? 이와 비슷한 통증을 경험하는 환자분들이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추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면 척추체 간격이 좁아져 있어서 목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면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나 오십견 같은 어깨 질환과 목디스크 질환을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어깨에 힘을 주거나 크게 움직여야만 비로소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편마비 장애인 분들처럼 어깨 힘이 약하신 경우에는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잘 생기고 어깨를 덜 움직이고 안 쓰게 되어서 오십견도 많이 발생합니다. 꾸준히 어깨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호전되지만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관절 각도가 심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쉴 때에도 어깨나 날개뼈 부위가 아프거나 팔이 저리다면 목 디스크로 인한 신경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추간판 탈출증과 신경통이 있을 때 주변 근육이 뭉치기 쉬워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깨 관절 질환과 목 디스크를 잘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 질환의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두 질환이 함께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목 디스크 질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목 디스크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란 목 척추뼈 사이의 추간판, 즉 디스크 수행 물질이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뒷목과 어깨 주위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발생 부위에 따라 어깨와 팔로 통증이 이어지고 손가락까지 저리기도 합니다. 탈출된 디스크는 기간이 수개월 지나면 점차 흡수되어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팔 힘이 빠질 정도로 심하지 않다면 당장의 통증은 수술 없이 약물 또는 주사 치료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압박이 점차 심해져서 근위약이 악화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디스크 탈출증이 심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해로운 자세를 지속하거나 무리한 목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다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인데요.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하면 디스크 압력이 높아져서 찢어질 수 있으니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걸으시면서 수시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절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이란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경직이 오래되었거나 근육 힘이 약하면 손과 팔다리 관절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관절이 굳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굳은 관절은 부드러운 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려워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쪽 팔이라도 근력이 많이 남아있다면 그 힘 좋은 팔을 사용해서 팔다리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쪽 팔 힘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간병 보호자분이 스트레칭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관절의 끝범위까지 움직여주는 스트레칭을 매일 꾸준히 해야 관절이 굳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감소와 관절 척추 통증, 그리고 관절 구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아무쪼록 근감소와 통증을 잘 관리하셔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마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노년기 여성 장애인분들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을 진행할 서울자율병원의 통증치료팀장 김진원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서울자율병원은 서울 은평구 소재의 재활 전문병원으로 성인 및 소아 등 전 생애의 중증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15년째 담당하고 있으며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환의 평가, 치료, 운동, 개선 방안 교육, 습관 교정 등을 주된 업무로 맡고 있으며 이는 간단히 말해 인체의 통증을 관리하는 전문 물리치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노년기의 여성 장애인분들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왜 생기는지, 노년기 여성의 근골격계 특징은 어떻게 다른지, 어떠한 사항을 알아야 예방하고 치료 또는 관리할 수 있는지, 실제 생활에는 어떠한 수칙을 지켜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특히 노년기 여성 장애인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하오니 본 교육을 통해 아픔 없는 생활, 통증을 관리하는 삶을 살며 결론적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목차부터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왜 통증은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 통증이 있지 않으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나는 통증이 나타날까? 또는 현재 어디가 아플까? 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셨다면 원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골격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의 원인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잘못된 일상 동작, 움직임, 그리고 나쁜 자세, 나쁜 습관들, 그로 인한 부족한 근력과 골격의 부정열 등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몸은 통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러한 통증은 누가 원인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처럼 통증, 특히 근골격계 통증은 나로부터 비롯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내가 바뀐다면 통증으로부터 스스로 지켜나가거나 고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증은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고 내가 바뀐다면 아주 많은 부분에서 통증을 개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내가 바뀌어야 바뀐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하거나 반복적으로 몸을 쓰거나 자세가 좋지 않거나 하는 등으로 인체의 근골격계인 근육과 관절의 통증이나 움직임의 제한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으로는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도 나도 나의 몸에 신경을 잘 써주지 않아 병을 크게 키워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통증은 커져서 결국 수술이나 보조기가 필요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초기에 잡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누구나 통증은 조절할 수 있거나 나을 수 있습니다. 단계를 보시면 초기, 중기, 만성기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엔 근육이나 관절 등 신체에서 예민하거나 불편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느낌이 있을 때 스스로가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보시는 표와 같이 단계적으로 만성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대로 내버려뒀을 경우 중기로 가게 되겠죠? 예민하고 불편한 정도였던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움직이는 내내 불편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만성기로 가게 되어 붓거나 통증으로 인해 잠을 잘 수 없는 실제적인 손상, 실제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초기, 나의 몸이 예민하거나 불편감이 보일 때 우리는 통증을 없애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노년기에는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근골격계 질환 말고도 각종 여러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나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서로 줄 수밖에 없는 대표적 질환으로는 골다공증과 골관절염, 그리고 척추 압박골절 등이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노년의 남성보다 노년기의 여성에게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골관절염에 노출되고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게다가 낮아진 골밀도와 퇴화하고 있는 근육들로 인해서 노화가 진행될수록 여성은 척추 압박골절의 위험도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연구 결과들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년기 여성에게 건강 위험 요소로 꼽히는 골다공증, 척추 압박골절, 관절염의 발생률 증가로 인해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심지어 비슷한 연배의 남성보다 사망률도 월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연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노년기 여성에게서 50% 이상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통증 부위가 많아진 여성들에게서는 보행 등 가벼운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결국 노년기 여성 장애인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이란 일상을 무너뜨리는 결과물을 초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남녀 장애인분들에게 근골격계적 질환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등 통증, 무릎 관절염, 기타 관절장애, 척추질환, 기타 관절염, 어깨 통증 등 교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몇 개씩 가지고 있으시지 않나요? 이처럼 장애인분들에게는 다른 질환들보다도 상대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노출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남성과 여성 장애인을 나눠서 발생하는 질환을 살펴보았더니 여성 장애인에게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과 발생 항목이 월등히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여성 장애인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들이 장애인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율들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관절이나 통증들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아파지고 점점 더 많은 부위가 손상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 여성 장애인이 노년기 남성 장애인보다 근골격계 질환, 통증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비의 지출도 여성에게 더 많습니다. 결국 신체의 통증, 특히나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는 근육과 관절, 인대나 건 등의 통증들은 노년기 여성 장애인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관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일상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근골격계 질환들이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년기 여성 장애인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역할은 결국 근육이 합니다. 우리의 신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은 대부분이 근육입니다. 대부분 어떤 상태의 근육을 갖고 있는지가 통증을 줄이느냐 높이느냐 하는 문제로 기결됩니다. 처음에 근육이 좋지 않을 때 예민해지겠고 그냥 또 놔두면 뻣뻣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단축된 근육을 갖게 되고 비로소 병원에 가선 근육이 짧아지고 놀랬네요 라는 말을 의료진에게 듣게 됩니다. 이때 몸을 살펴 관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근육의 약화 또는 퇴행의 시작은 무엇부터였죠? 맞습니다. 처음에도 보았지만 예민해졌을 때부터 근골격계 질환은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민한 느낌, 근육의 뻣뻣한 느낌, 이럴 때 우리는 근육에게 관심을 주고 다시 한번 아껴주려고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육은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건강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자세를 유지해주고 파워, 힘이라고 부르는 활동을 생산합니다. 그렇기에 근육의 기능이 좋고 근육량이 적절해야 힘이 좋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육은 혈액순환을 보조합니다. 특히 정맥의 순환을 돕는데요. 심장에서 멀리 있는 하지, 즉 종아리나 발목으로 내려간 정맥의 혈액을 다시금 심장으로 순환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적절하게 근육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 질환, 특히나 하지에서 일어나는 혈액순환 장애 질환들에 쉽게 노출됩니다. 수시로 가벼운 운동을 시행해주기만 해도 예방이 될 수 있는데요. 뒤쪽에서 가벼운 일상생활 운동을 보여드릴 테니 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은 이러한 기능들을 보존하면서 관절을 안정화시킵니다. 결국 관절이 좋으려면 근육이 적절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더 좋으려면 관절 주변의 근육 밸런스가 좋아야 합니다. 밸런스, 너무 어렵죠? 그렇다면 나빠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근육을 움직여
관절에 운동을 시켜주세요.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질환에 걸리기 전 예민감이 생기고 불편감이 생길 때 움직임, 변화, 운동 이러한 단어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흔히 통증이 생겼을 때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찜질이나 파스, 진통제나 이완제, 그래도 안 되면은 전문적인 해결을 듣고 그 끝엔 부담되는 수술이 있습니다. 파스나 찜질, 그리고 간단한 약물 정도로 통증을 조절 중에 있었다면 이젠 깨달으셔야 합니다. 파스나 찜질, 그리고 약물이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내 몸이 이런 것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구나라고요. 외부적 해결 방법으로 유지 또는 치료되기보다는 생활습관 개선과 자발적 활동을 통해 의료진을 만나는 횟수를 줄이려는 생각, 이러한 생각으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단한 처방에 의해 너무 의존하고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을 때는 늦지 않게 의료진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나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것은 나아기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하셔서 예전 어느 광고 문구처럼 감기도 통증도 초기에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근골격계 통증을 줄이려면 스트레칭이 제일 우선입니다. 스트레칭 모르시나요? 최근엔 스트레칭이 정말 많이 알려지고 보급이 되었지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저는 스트레칭을 많이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시로 조금씩 가볍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몸에 꾸준한 변화를 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에 계속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변화를 줘라. 자꾸 움직여라. 지금부터는 직접적으로 지키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의 수칙을 알려드릴 건데요.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대단히 많은 변화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수칙이자 생활습관 개선 동작들이기 때문에 평생 할 운동으로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턱 당기기입니다. 약간 처져 있을 허리, 척추를 펴면서 턱을 가볍게 집어넣어 주세요.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강하게 턱을 당기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디스크의 압력이 커져 통증을 되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볍게 변화를 준다 생각하시고 따라서 움직여 보십시오. 게다가 허리도 펴고 척추를 올바른 자세로 이끌며 몸과 뇌의 바른 자세를 인식시켜 줍니다. 수시로 기억날 때 TV나 책, 스마트폰을 볼 때 한 번씩 턱 당기기를 통해 리프레시 하세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체위 변경을 해라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수칙 중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일상의 부분에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육이, 관절이, 근막이, 스킨이 굳지 않도록 스스로를 위해 지속적으로 체위를 바꿔주세요. 세 번째는 일반적 자세를 방법적으로 가슴은 펴고 어깨는 내리는 동작을 습관처럼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기보다는 무의식 중에 어깨를 올리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가슴은 움츠리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셔 무관심에 의해 어깨와 가슴이 굽어지는 것을 막아주세요. 다음으로 코어셋입니다. 이 그림은 몸의 중심인 코어, 근육, 즉 척추의 심부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키우라는 뜻입니다. 방법은 관략근을 조이고 복근 중에 아래쪽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관략근을 조여서 골반 저근인 골반 안쪽 근육을 활성화시켜 척추의 베이스를 다져주고 아랫복근을 수축하여 복압의 형성을 지속해 주어 항상 척추의 안정화를 통한 몸의 동작을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다들 원하는 안전한 골반과 강한 허리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이 있겠지만 코어의 기본은 괄약근의 수축과 아랫복근의 수축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하든 기억이 날 때마다 괄약근을 조여주고 아랫복근에 힘을 주어 집어넣어 주세요. 당장은 힘들게 하겠지만
익숙해지면 쉬우면서도 몸을 쉽게 좋아지게 해주는 좋은 습관적 운동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괄약근을 조이고 아랫복근을 집어넣어 주세요. 마지막 수칙은 습관적인 스트레칭입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요. 알고 계신 스트레칭이 무엇이든 조금씩 시행해 주세요. 앞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통증은 몸을 움직이지 않아 근육이 퇴화되어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알고 계시고 배웠던 스트레칭, 그리고 오늘 제가 뒤에 알려드린 운동들을 심하지 않게 가볍게 자주 시행해 주세요. 나쁜 습관은 버리고 가벼운 스트레칭 습관으로 바꿔주세요. 습관적인 스트레칭과 변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하시면서 예방 습관을 실천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숨쉬기가 1번입니다. 운동을 자주 하지 않으셔서 습관이 안 되셔서 운동할 때는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좋은 숨쉬기 방법은 운동을 하는 중에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10초를 유지해야 하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소리를 내며 하나, 둘, 셋, 열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호흡은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익숙해진다면 숨을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복압을 형성시키는 느낌을 가져주면서 한다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처음 습관이 정말 중요하기에 오늘부터 운동하실 때에는 꼭 숫자를 세어주세요. 숨을 쉬지 않으실 거라면 차라리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신상에 이롭다라고 할 정도로 호흡은 정말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혈압과 반동, 그리고 무리 금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호흡을 하면 해결되고 호흡을 하면서 이해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운동할 땐 호흡을 잊지 마세요. 이제 정말 교육의 끝이 보입니다. 잊지 마세요. 어려운 여러 활동을 지속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변화, 그리고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여러 습관이 노년기 여성 장애인분들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꼭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근육이 왜 필요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켜야 할 수칙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지금 보시는 마지막 장에 있는 변화 기억해 주세요. 건강하시길 누구보다도 응원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고 생활 습관처럼 일상 운동을 익혀서 때때로 시행해 주세요.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하는 운동은 앵클 펌핑 엑서사이즈로 발목의 운동을 통해서 하지의 순환과 전체 순환을 도모하는 그런 되게 훌륭한 운동입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한번 보시면은 같이 발목을 들어볼까요? 네, 내려주시고 이쪽은 잘 못하시면 같이 자, 발목 들어요. 내려주시고 다시 발목 들고 내려주고 무릎에 힘 꽉 주고 다시 발목 들고 내려주시고 다시 발목 들고 내려주시고 잘 못하시더라도 다시 반복해보세요. 발목 들고 내리고 발목 들고 내리고 다시 발목 들고 내리고 이렇게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 순환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네, 발목만 그렇지 발목만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무릎 펴고 발목 무릎 편 상태 그렇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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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로 이번 운동은 복식호흡인데요. 복식호흡은 따라하기 쉽고 체중심을 키워주는 운동으로서 호흡근, 그 다음에 척추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서 근골격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탁월한 운동입니다. 이렇게 책 같은 것을 배에다 올려놓고요. 한 손은 가슴 쪽에 올려놓고 여기를 쉬지 않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고는 누워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후 하면서 숨 마시면서
이 책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이런 와중에 계속 하시면서 가슴 쪽은 숨을 쉬지 않도록. 오케이. 올렸다 내렸다. 오케이. 쉬고. 이게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쉬었다가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가슴은 컨트롤. 배 올렸다가 내리시고, 다시 올렸다가 내리시고, 올렸다가 내리시고, 배 더 많이. 오케이. 내리시고. 이렇게 책을 올려서 시야에 들어오는 그런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해주시면 훨씬 더 탁월한 복식 호흡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운동은 브리징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단순히 봤을 때는 엉덩이 들기 운동입니다. 이 엉덩이 들기 운동은 요통을 방지해 줄 수 있는 허리 심부근 강화 운동, 그 다음에 엉덩이 근력 강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체간의 전체적인 근력을 올릴 수 있어서 우리가 걷게 하거나 또는 체위 변경을 하거나 그럴 때 탁월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다리를 이렇게 같이 굽혀주시고 무릎만 이렇게 굽혀주시면 됩니다. 무릎 굽히기가 힘들다면 밑에 베개 같은 걸 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자가 자 엉덩이에 힘을 주어서 들어주세요. 그렇죠. 쭉 다시 내리시고, 처음부터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다가 점점 하시면서 견뎌내는 그런 방법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엉덩이 조이고 들어주세요. 쭉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리고. 자 이때 다시 호흡을 하시면서 다시 조여주시고 쭉 들어주세요. 자 호흡 그쵸. 유지하면서 전체가 일자 정도 되게 해주고, 더 제껴지거나 하면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내리시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호흡하시면서 엉덩이 조이고 들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만 내리시고. 자 이렇게 조금 움직여 주시면서 다시 한번 혼자 해보시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다리를 제가 지지를 해주면 다시 한 번 더 엉덩이 들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만. 집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시면 탁월하게 도움이 됩니다. 네. 이번 운동은 턱 당기기와 허리 펴기 운동입니다. 수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방지해주면서 허리를 펴서 근골격 질환 예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턱을 당기고 허리를 펴고 다시 턱을 풀고 허리를 숙여주시고, 그래서 이마에 머리를 대고 다시 펴고 내리고, 다시 펴고 내리고, 다시 턱 당기면서 펴고 내리고, 다시 펴고 내리고. 그렇죠. 다시 펴고 내리고. 앉아 있거나 휠체어에 있거나 우리가 TV를 보거나 하는 일상생활에 자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쭉.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키 크기.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키 크기. 그만. 됐습니다.